호흡 곤란을 유발하는 무서운 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혈액아니요? 숨쉬기 곤란하고 폐나 기관지 기침하고 뭐 어떻게 생긴 병이요? 최근 흡연 인구와 노인 인구 증가로 우리나라 발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원인은 담배. 일단 발병하면 완치될 수 없다. 지금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하라. 네, 오늘의 주제는요. 현대인에게 가장 위협적인 호흡기 질환이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름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숨 쉬는 것 자체가 아주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암보다 더 무서운 병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 담배를 좋아하시던 이회수 선생님께서도 최근 이런 그 증상 때문에 금연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나서부터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지금 담배를 혹시 피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말이죠.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여러분의 좋은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교수님 모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호흡기 알레르기과의 최병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앞에서 숨쉬기보다도 힘들다, 또는 뭐 암보다도 더 무섭다, 뭐 이런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어떤 병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단어가 길어서 그런지 환자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요. 네. 흔히 이제 해소나 천식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네. 그렇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이제 기관지에서 허파가리까지 이제 우리가 기도가 유지가 돼 있는데 네. 그 기도가 이제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든 질환의 하나죠. 네. 근데 이런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데 그런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기관지염하고 네. 호흡 폐기종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호흡 곤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뭉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에 최근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세 이상에서는 17.2%라고 해서 한 5명 중에 1명이 와. 예,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알고 있고요. 네. 65세가 되면 거의 한 35%, 한 3명 중에 1명이 알 정도로 상당히 많이 앓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이런 질환으로 사망하는 자가 꽤 늘어나고 있어서 한 6천 명, 1년에 한 6천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질환이 뭐 당뇨병, 고혈압 뭐 이런 질환과 마찬가지로 하여튼 그 국민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야, 매년 6천 명의 아까운 목숨이 이 질환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화병 같은 거 걸리면 이제 호흡하기도 힘들어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많이 뵀는데 네. 화병하고도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글쎄 어느 정도는 연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도 어떤 칼로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네. 연관이 돼 있지만 그거보다는 주로 이제 천식 같은 경우에 화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어떤 유전적인 소인보다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 담배나 이제 공해 등이 더 많이 관여되고 있습니다. 이 물질에 의한 네. 그렇군요. 그 현재 그 폐암 사망률이 1위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어떻게 보면은 뭐 폐암보다 더 위험하다고 해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왜 위험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하면 이제 환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소한 병이라서 이제 좀 이해를 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암이 아니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만성 폐쇄성 질환이라고 넘어가는 환자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생각보다는 더 훨씬 위험한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할 때가 이제 대개는 초기에 진단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병원에 와서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기침 가래가 있어서 오고 이제 호흡 곤란이 생겨서 오는데 호흡 곤란이 오면은 이제 우리가 폐암도 뭐 1, 2, 3, 4기 뭐 이렇게 나누듯이 호흡기 만성 폐쇄성 질환도 1, 2, 3, 4기로 나누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호흡 곤란이 나타날 때는 대개 이제 3기, 4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3기, 4기가 되면 사실은 그 생존율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기가 되면은 대개 이제 폐기능이 50% 이하로 감소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개 생존율이 한 5년 내지 7년 정도 생각할 수 있고요. 한 4기가 되면 한 3년 내지 4년 정도에 되기 때문에 암은 초기에도 완치가 되는데 이거는 완치가 안 되면서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암보다 위험할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그러면 합병증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보이는 거죠? 네, 만성 폐쇄증은 그 폐가 낙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감기에 걸려도 남들보다 심하게 할 수 있는 급성 기관지염이 이제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게 가장 흔히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이제 폐가 많이 약하시면 폐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폐염이 생기면 잘 낫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폐혈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급성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망선적으로는 이제 만성 호흡 부전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만히 앉아 있어도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네. 상태가 될 수 있고 이제 폐성심이라고 해서 심장이 또 부담이 가서 이제 심부전증이 발견되거나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네. 호흡곤란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그 폐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고 폐염으로도 이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그러면 이렇게 폐를 괴롭히다가 이게 폐암으로도 이렇게 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근데 그렇게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왜냐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가장 많은 원인이 담배고요. 폐암도 담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같이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동시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그게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진행을 해서 폐암이 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는 환자 중에 상당히 많은 환자가 폐암이 걸리는 건 많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는다고 폐암으로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 진행되는 건 아니구나. 그러네요. 네,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대부분이 흡연으로 인한 네. 발생이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서 만나볼 이 분도 50년째 지금 담배를 피우시다가 최근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분인지 화면 만나보시죠.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단승철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는데 입맛이 없어도 약을 먹기 위해 마주해야 하는 밥상. 그나마도 5숟가락만 드시고 마는데 몸이 무거우면 호흡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루 3끼 이걸 먹는데 이렇게 3개를 먹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네, 당기기도 좀 힘들고. 많이 드시면 네. 부담스러우셔서요. 자신의 끼니를 챙긴 후 늘 곁을 지켜주는 유일한 가족 강아지들에게 밥을 주고 이번엔 할아버지가 약을 챙겨 드실 시간. 알락이 원래 이것하고요. 요것하고 요것만 먹는데 요거는 가래가 좀 끓는다 그래서 가래 삭히는 약 며칠 동안 먹고 있죠. 현재 단승철 할아버지는 기침 가래를 감소시켜주는 약과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 중인데 항콜린제가 들어있는 지속성 기관지 확장제 그리고 스테로이드제와 지속성 베타 항진제가 함께 들어있는 혼합 흡입제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흡입한다. 식약청은 회사 측의 부적합 제품 숨이 차는 증상 때문인지 평소 TV를 보며 무료함을 달랜다는 할아버지. 이럴 때면 힘들게 끊었던 담배가 절로 생각날 듯한데 내가 이제 병이 생기고 나서 이제 그래도 피우다가 저기 하니까 내가 죽겠으니 우선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고 저는 끊은 것이 지금 이 병 생기고 나서 그래서 한 1년도 못 돼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끊어놓고 내 지금 안 피고 있죠. 군복무 시절부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기 전까지 무려 50년 넘게 하루 담배 한 갑은 문제없었다는 할아버지. 그 때문에 호흡곤란이 오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병에 걸리고 나서야 후회스럽다. 외출 준비를 하시는 할아버지. 아버님 어디 가시게요? 예, 운동 조금 좀 하고 들어오려고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전거를 끄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데 때문에 대부분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들이 운동하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 하지만 폐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운동이다. 단승철 할아버지의 경우 2005년 50% 미만이었던 폐활량이 약물 치료와 운동을 병행한 결과 현재 70%대로 호전된 상태다. 예, 저는 좀 많죠. 운동하면서 지금 제가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네. 좀 몸도 좀 많이 가벼워지고 또 몸도 체중도 좀 빠지고 네. 그런 게 모든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시절 문제없던 윗몸 일으키기. 하지만 지금은 시작과 동시에 숨이 가빠오는데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끝까지 운동을 마치셨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할아버지. 앞으로도 꾸준한 치료와 운동으로 행복한 삶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화면 보니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네, 교수님, 그 화면에서 저희가 봤지만 그 만성 폐쇄성 질환의 경우 그 어떤 증상들이 주로 있는 건가요? 네, 우선 뭐 기침 가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그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 3대 증상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증상의 정도는 그 호흡기 아까 여러 기로 나눈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증상의 병기에 따라서 증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거의 증상을 못 느낄 정도로 그냥 기침 가래가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대개 아까 말씀드린 3기, 4기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게 3기, 4기가 되면 사실은 폐 기능이 한 60%에서 50% 정도까지 이렇게 감소되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일반적인 활동을 할 땐 저희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뭐 기침이나 가래 때문에 혹시 천식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하고 혼돈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기침하고 천식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거의 상당한 많은 부분이 증상적으로는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기전이라든지 이런 것 좀 다르게 있는데 이제 증상으로 따지면은 우선 발병 연령이 좀 기관지 천식은 비교적 어린 나이, 그러니까 어린애부터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40세 내지 45세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연령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별에도 기관지 천식은 남녀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남자들이 오늘은 담배가 많이 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남자가 상당히 많은 뭐 한 50~60%에서 70~80% 이상을 남자가 차지하는 그런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증상적으로는 뭐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있지만 그 나타난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이렇게 서서히 발생을 하고 이제 증상이 조금씩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기관지 천식 같은 건 발작적으로 잠깐 뭐 하루 이틀 고생하다가 좋아지기도 하고 몇 시간 뭐 짧으면 한 2~30분 잠깐 기침, 가래, 뭐 호흡곤란이 생겼다가 또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증상의 차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건 뭐 종합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바로 발견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종합검진에서 최근에는 폐 기능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그 간단한 그 공단에서 하는 검사에서는 폐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놓칠 수는 있지만 네네. 아주 그 쉽게 간단한 폐 기능만 하면은 요새는 그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죠? 이게 이제 한번 자리를 잡으면 진행되는 속도가 근데 초기에서 발견하면 그렇게 진행을 빨리는 안 합니다.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서 이제 40대 이후에 발견하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하여튼 1기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한 10년, 20년 걸릴 수 있고요. 한 2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뭐 담배를 안 핀다든지 어떤 담배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서히 진행하고 사실은 거의 안 걸리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폐 기능이 떨어지긴 하더라도 거기에 담배를 피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종합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간단히 발견이 될 수 있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것이 자가 진단으로도 어떻게 뭐 발견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하여튼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좀 자가 진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기침, 가래, 호흡곤란의 주요한 증상이기 때문에요. 이런 기침, 가래 증상들이 갑자기 좀 증가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한 2~3개월씩 이상 좀 증가할 때 이제 한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좀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호흡곤란이 이제 주요한 증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흡곤란이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은 활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호흡곤란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자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탄다든지 어떤 언덕을 올라간다든지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보다 훨씬 호흡곤란을 많이 느낀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아니 뭐 내가 뭐 간단히 뭐 좀 피곤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일관성으로 넘어가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숨이 차거나 계단 오르기가 정말 힘들다면요,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지는지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폐활량 검사는 환자가 최대로 내쉴 수 있는 최대 호기량과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최대 호기량을 비교하여 알 수 있는데
기관지 확장제 사용 후 폐활량이 정상 수치면 천시, 그렇지 않을 경우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파악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1초간 노력성 호기량에 최대 호기량을 나눈 값이 0.7보다 작을 경우 진단 가능하다. 기도가 줄어들었다 그랬는데 그 기도가 줄어드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지표 표지가 있어야 되고 진단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단 방법으로 폐활량 검사를 하게 됩니다. 폐활량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기도의 구멍이 줄어드는 정도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진단도 하고 또한 뿐만 아니고 이 병의 정도를 심한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폐용적 검사는 환자가 흡입한 질소가스의 초기 농도와 환자가 내신 질소의 총량을 계산하여 폐에 남아있는 장기량을 확인하는 검사다. 또한 일산화탄소 확산능 검사를 통해 폐 안에 있는 미세 혈관으로 일산화탄소가 확산되는 속도를 파악할 수 있다. 간질성 폐질환의 진단 및 그 병의 경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을 하고, 폐혈관 질환 또 그 만성 폐질환의 그 장애 정도라든지 또 그 예비 운동 능력의 간접적인 측정에 이러한 폐 확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보존요법은 기관지 확장제. 먼저 확장제를 3세 정도 흔든 뒤 숨을 내쉬어 폐 안의 공기를 빼내고 흡입구를 입에 가까이 댄 후 버튼을 눌러 천천히 흡입한다. 기관지 확장제는 호흡곤란 시 사용하며 좁아진 기관지를 넓혀 호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관지를 이제 확장을 해서 대개 COPD나 천식 환자들의 그 호흡 곤란을 완화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기도의 염증을 지연시키고, 또한 이제 그 COPD의 악화를 예방시키고, 또 그 COPD의 그 악화 횟수를 감소시키는 이런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흡입 기관지 확장제는 모든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에게 처방하며, 지속성 기관지 확장제는 중등증, 중증, 고도중증 환자의 정규 치료제로 사용한다. 또한 스테로이드제는 급성 악화 환자와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하는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한다. 주로 쓰는 게 이제 항콜린성 제제인데요. 항콜린성 제제 같은 거 쓸 때의 주의점은 이게 이제 녹내장을 좀 유발할 수가 있어서요. 이게 들어갈 때 눈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온 거 쓰시는 분들 중에는 뿌리는 거 쓰시는 분들이 잘못 뿌려서 눈에 들어가면 좀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시면 되고, 스테로이드라는 이제 흡입제를 이제 포함한 제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흡입을 하신 난 다음에 이게 입안에 남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입안에 염증이 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 방법으로는 점액 용해제, 진해제, 항생제, 백신 등이 사용되는데 환자에 따라 약물 치료 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그중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접종받아야 한다. 경도에 따라서 일단 약물요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구 약물요법이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흡입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흡입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약물을 전신적으로 투여했을 때 오는 그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흡입제를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폐기 중에 그 공기 주머니가 크고 그럴 때는 이제 수술 요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완치되지 않는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약물 치료와 보존 요법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이겨내자. 네, 교수님, 기도를 이제 뭐 넓혀주거나 이게 그 확장시켜주기 네. 위해서 기관지 확장제나 네. 아니면 또 무슨 약물들을 뭐 많이 투여를 하는데 이게 뭐 평생 써야 되는 건가요? 한번 시작을 하면?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대개 아까도 말씀한 폐가 진단이 3기, 4기가 되는 환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환자들에서는 그 거의 평생을 써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한 1, 2기에 발견하는 사람은 이제 그때 필요시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흡입제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기관지 확장을 시켜서 호흡 곤란을 막아주는 호전시키는 그 약제가 있고, 요새는 최근에 이제 새로운 개발이 돼서 사실 한 5년 전보다는 환자들이 훨씬 더 좀 만성 폐질환도 증상의 호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항염증제 계통의 흡입제를 사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쓰면 많이 효과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어떤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담배라고 70-80% 이상에서 담배가 생기기 때문에 예. 담배가 원인이기 때문에요. 담배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만성 폐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 그러니까 감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치료를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공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원인이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제 일반적으로 관리는 이제 다른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지만 운동 같은 거에서 자기 어떤 체력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이제 운동 말씀을 하셨는데 네. 폐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또 운동을 하게 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들은 굉장히 힘겹고 버거워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많은 환자들이 이제 운동을 하라 그러면 뭐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모든 환자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걷기가 가장 좋은 몸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인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능력이 되는 사람은 뭐 조깅도 하고 뭐 이렇게 러닝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만성 폐질환 환자는 하여튼 걷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라는 걷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영 같은 것도 하면 가장 좀 좋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좀 힘들 수가 있으면 그 외에는 이제 고정식 집에 가서 운동을 하는 고정식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자전거 타면 넘어지면 굉장히 고령의 대부분 이제 만성 폐쇄성 환자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자전거 잘못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고정식 자전거를 타는 게 가장 제가 좋다고 하고 환자들한테 많이 권하고 있는 운동이죠. 네, 그렇군요. 이런 유산소 운동이 힘드신 분들은 네. 숨쉬기 운동이라도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죠. 호흡만 잘해도 이런 증상들은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맞나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흡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치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호흡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할 때는 휘파람을 불듯이 이렇게 좀 충분히 내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고 또 끝에 이제 좀 어렵지만 한 3초간이나 5초 정도 이렇게 멈추고 그러고 나서 끝까지 숨을 내쉬는 게 어떤 호흡법의 제일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렇군요. 완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까? 글쎄 이제 초기에 1, 2기에라면 어떤 거의 자기가 이제 담배를 끊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약을 안 써도 관리가 잘 되면 네. 뭐 병은 있지만 전혀 생활에 지장 없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기, 4기가 되는 경우에서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까도 말씀드린 최근에는 이제 약이 개발돼서 4기 환자가 한 3기로 이렇게 호전되기도 하고 뭐 이 3기 환자가 2기 정도 이렇게 폐기능이 호전이 되는 환자들도 꽤 있긴 있지만 뭐 완치라고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약을 잘 쓰면서 꾸준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교수님 끝으로 우리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글쎄요, 하여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뭐 담배가 가장 중요하지 아까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한데요. 담배로 인해서 이제 폐 기능이 되게 이제 나빠지는 게 한 40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제 되게 일반적인 도표도 나와 있는데 40대 이전에 담배 끊으면 그래도 거의 대부분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50대나 60대에 담배가 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하고 관리의 요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이제 옛날에는 그냥 지나치면 앓고 죽는 병이고 어쩔 수 없는 병이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흡입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이 돼 있어서 부작용 없이 이렇게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들을 꾸준히 잘 쓰면 좋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운동요법이라든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호흡기 질환도 이제 재활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요법을 같이 병용하면은 그래도 이제 가벼운 생활은 지장 없이 하는 환자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나서 담배를 계속해서 피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의 최병희 교수님 나와주셔서 도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밥 한 끼쯤은 뭐 굶어도 별 탈은 없지만요. 숨을 한 5분만 못 쉬면은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죠. 호흡곤란이 올 때까지 담배를 피우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금연 정말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습관적으로 피우는 담배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호흡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견과를 먹는 것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좀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건강한 생활 습관이 모든 걸 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감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또 하시는데 이 감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또 폐로 바로 연결되는 무서운 질환이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또 근로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 건강한 주 함께 하셨으면 하고요. 저희들 준비한 시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정보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성암 발병률 1위 갑상선암. 40, 50대 중년 여성은 물론 20, 30대 젊은 여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다른 암과 달리 진행 속도가 느려 예후가 좋지만 전이가 잘 되므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 다음 이 시간에는 갑상선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